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어서오세요. 오조TV입니다. 오늘은 물 제대로 마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은 우리와 뗄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죠. 그런데 이 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물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기도 하고 또 물이 병을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 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물에 대한 지식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물 제대로 마시기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로켓을 띄워 태양계 가장 끝에 있는 천왕성, 명왕성 이러한 행성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미시적인 세계, 세포를 넘어서 원자, 양자, 양성자, 소리자에게까지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현대의학도 매우 발달하여서 수명 연장이 향후에는 100세, 120세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변에 환자가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이 많은지요? 또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통증은 왜 이렇게 또 많을까요? 오늘 제가 책 2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권은 김세현 박사님의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이상문 선생님의 밥 따로 물 따로 음양식사법이라는 책입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라는 책의 요지는 내 몸속에는 나를 수술하는 위대한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의사가 나를 스스로 고치게 하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은 굉장히 중요한, 즉 내 몸속에 수술하는 의사를 잘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밥 따로 물 따로 음양식사법은 식후에 2시간 정도 뒤에 물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특유한 그런 이론을 제창하신 분인데요. 결국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밥에 집중하고 물을 먹을 때 충분히 적당하게 물에 집중하라. 물 마시는 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인들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 좀 이 책에 대해서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류 멤버가 아니다 보니까 논문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검증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조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잘된 사례는 있는데 또 잘 안 된 부작용의 사례가 충분히 또 검증이 되면서 그게 레포트로 제출하면서 그것이 또 학계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과 공유되며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이 발표가 되고 언론과 제약의 어떤 기업들과 같이 연합이 되면 굉장히 증폭적인 폭발적인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연구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적인 어떤 논문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시각도 역시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과학이 내일이 비과학이 될 수 있고요. 어제의 비과학이 오늘의 과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2권의 책이 그냥 무조건 비과학으로 치부하기 전에 왜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보면서 거기에 대한 생활습관 방법 교정, 물 제대로 마시기에 대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밥 따로 물 따로 음양식사법에서 말하는 요지는요. 밥과 물은 따로따로 먹어야 된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리고 물을 먹는 시간은 건요. 반드시 식후 2시간 뒤에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양기의 시간. 즉 말하자면 ATP가 활발하게 에너지가 생성돼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밤에는 활동 대신에 대사, 즉 재생되는 몸이 피로했던 모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한번 리셋되는 그런 시간, 대사 에너지가 촉진되는 시간, 이때를 음기라고 봅니다. 결국 물은 이 저녁에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밥 따로 물 따로 음양식사법에서 말하는 물을 먹는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드시는 분은 보통 아침에 7시 정도에 식사를 하신다라면은 물은 9시에 드시는 거고요. 만약에 오후에 1시 정도 식사를 하셨다. 물은 3시 정도 드시는 거죠. 또 저녁에 7시 정도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물은 저녁에 9시 정도에 드시는 거다. 그럼 왜 식후 2시간 뒤에 물이냐? 밥 따라 물 따라 음양식사법 이상문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침샘의 작용, 소화력이 향상된다. 두 번째로는 위액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밥 따라 물 따라 먹어야. 왜 물을 바로 2시간 내에 먹어버리면 물에 의해서 어떤 위산에, 위액에 이런 것들이 희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희석. 그래가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액의 분비가 촉진이 되려면 밥만 먹어라. 국은 안 돼. 국은 건더기만 먹어라. 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음식의 영양분이 완전히 소화, 흡수된다. 라는 이론을 제창하고 있어요. 또 식후 2시간 뒤에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식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밥에다가 물 말아 먹고 하면은 또 밥에다가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라면은 국물 맛인데 이 라면에 국물을 못 말아 먹는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렇게 국물을 먹고 또 하나 딱 들이키고 하다면 아무래도 밥을 더 먹게 되죠. 배가 부르면서 과다한 영양 칼로리를 섭취해서 그런 것들이 혈전이 원인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위에서 정체하지 않고 빨리 흡수된다. 이런 이유로 식후 2시간 뒤에 물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몇십 년간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좀 약간 과학 시대잖아요. 조금 더 많이 좀 포장을 하기를 원하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좀 섬세하게 터치해 주기를 좀 바라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의 가설을 추가합니다. 식후 2시간 후에 물을 마셔야 할 이유는 바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있어요. 이화작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서 쪼개는 거. 그것이 바로 이화작용이고요. 동화작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또 근육을 저장한다든지, 또 지방을 저장한다든지, 또 어떤 포도당을 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이동할 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화작용과 이 동화작용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밥, 빵, 라면, 피자
모든 밀가루 음식들 이게 다 탄수화물이죠. 근데 이 탄수라는 거는요, 이 화학식이 CxH2O, 이 C는요 바로 탄소를 뜻해요. 그리고 H2O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밥을 소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이 물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화학식에서도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의 구성성분인 이 물을 모르고서는 결단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알아야 된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물과 관련되어진 이화작용 또 동화작용에 대해서 몇 번의 영상을 거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